토트넘은 수년간 여러 선수들이 오랜 시간 팀에 헌신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 쓸쓸하게 떠나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토비 알데르베이럴트와 얀 베르통헌 그리고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서 팀의 전성기를 함께했지만 그들이 팀을 떠나는 순간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토비와 베르통헌은 수년간 토트넘의 수비를 지키며 리그 최고의 수비 듀오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토비는 2021년 카타르의 알 두하일로 이적하며 프리미어리그를 떠났고 베르통헌 역시 2020년 포르투갈의 벤피카로 이적하며 팀을 떠났습니다. 둘 다 토트넘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들의 퇴장은 구단의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조용히 처리되었고 토트넘 팬들에게는 아쉬움만 남겼죠.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는 토트넘의 창의적인 미드필더로 팀을 이끌었지만 19-20 시즌에는 재계약을 거부하며 이적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에릭센은 2020년 1월 인테르 밀란으로 이적했는데 이는 토트넘과의 관계가 점차 소원해진 결과였습니다. 그 역시 팀에 많은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적 과정은 팬들에게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토트넘에 오랜 시간 충성하며 팀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팀이 재정비를 하거나 새로운 길을 찾으면서 그들의 퇴장이 조용히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재 손흥민 선수의 상황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해왔고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이 과정에서 손흥민 역시 과거 토비나 베르통헌, 에릭센처럼 쓸쓸한 퇴장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영국 언론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 선수의 폼 저하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그의 부진이 팀의 성적과 직결된다고 분석했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높은 활동량과 압박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단지 감독의 전술적 문제로 그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를 특정하며 책임을 묻는 듯한 보도가 나오는 것은 단순한 경기력 비판을 넘어서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단이 재정적인 이득을 위해 손흥민 선수를 매각하려는 의도를 감추고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 맥락에서 우리는 해리 케인의 사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케인은 토트넘에서 오랜 시간 팀의 중심 역할을 해왔고 팬들과 구단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지만 결국 그도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며 팀을 떠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레비 회장은 케인의 이적료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협상을 끌었고 결국 1억 유로에 가까운 금액으로 이적을 성사시켰습니다. 재정적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토트넘 구단의 철저한 전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러나 케인의 이적은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케인 역시 커리어의 정점에 서서 우승을 위해 뮌헨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것이죠. 토트넘에서의 긴 세월에도 불구하고 케인은 우승이라는 꿈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행복을 찾아 떠났습니다.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케인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죠. 손흥민의 폼 저하를 언급하며 그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듯한 구단의 언론 플레이는 그가 구단의 장기 프로젝트와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장기적인 재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단은 젊고 유망한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재편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와의 동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님의 발언은 손흥민의 미래를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손흥정 감독님은 지난 6월 7일 MBC 라디오의 한 방송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연봉이 하나도 없어도 네가 가장 행복하게 공을 찰 수 있는 곳에서 뛰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돈이 아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팀을 선택하라고 조언한 것이죠. 이는 손흥민 선수가 구단의 재정적 조건보다는 자신의 축구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손흥정 감독님은 손흥민에게 축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랬듯 은퇴할 때도 돈보다 행복의 가치를 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이제 커리어의 후반부에 접어든 만큼 자신이 가장 행복하게 뛸 수 있는 곳을 찾으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구단이 재정적 이득을 위해 그를 매각하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을 볼 때 손흥민 선수는 케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우승의 기회를 잡지 못한 케인이 자신의 꿈을 찾아 떠난 것처럼 손흥민 선수 역시 자신이 꿈꾸는 행복을 찾기 위해 팀을 떠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남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보다는 그를 매각해 재정적인 이득을 추구할 것 같은 일이 벌어지면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축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금까지 토트넘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쳤지만 어쩌면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할 시점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흥정 감독님의 말처럼 손흥민 선수는 더 이상 돈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케인이 행복을 찾아 떠났듯이 손흥민 선수 역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팀에서 축구를 즐기며 뛰는 모습을 기대하며 앞으로 더 응원하겠습니다. 손흥민을 최악의 주장으로 만든 포 감독의 전술적 이야기는 앞에 보이시는 영상 화면을 터치하시면 바로 이어집니다.